저녁 식사 시간. 동물들은 내가 만든 발효사료보다 소사료를 훨씬 좋아한다. 흡사 이것은 젊은 아이들이 청국장보다 햄버거를 훨씬 좋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기야, 대한민국 석박사들이 만들어낸 소사료의 감칠맛을 일개 농부가 어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어찌됐든 녀석들의 입맛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으나 가공식품의 진한 맛에 한번 길들여진 동물들은 좀처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 발효사료를 녀석들의 간식으로 계속 제공하되 사료를 적당량 주는 걸로. 닭들이 발효사료를 먹고 난 뒤부터 설사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 녀석들의 장 기능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녀석들이 잘 안 먹더라도 발효사료를 억지로라도 먹여야 한다. 엄마 없는 병아리는 오늘도 씩씩하게 혼자서 먹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의 내 예상과는 달리 제리가 병아리를 잘 챙겨주지 않고 있다. 둘 다 홀로 있을 때에는 외로워서 서로와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봉이와 함께 지내게 된 뒤부터 제리의 행동이 돌변한 것이다. 제리와 봉이는 맛있게 사료를 먹고 있고 몇 발짝 뒤에서 병아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계부와 계모가 친부모일 수는 없는데 내가 제리와 봉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바로 옆에까지 왔지만 병아리는 사료를 먹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리와 봉이가 얼마나 눈치를 줬길래 병아리가 사료를 먹지 못하는 걸까? 제리는 병아리에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좋은 아빠가 되기엔 부족했다. 제리가 없는 틈에 사료를 먹기 위해 다가가는 병아리. 하지만 봉이도 결국 병아리에겐 계모일 뿐이다. 병아리가 사료통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 결국 봉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다가온 병아리에게 계모란 어떤 존재인지 각인을 시켜준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또다시 혼자 배를 채우고 있다. 한때 병아리와 친하게 지냈던 제리는 이제 오로지 봉이에게만 신경을 쓸 뿐 병아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아리에 대한 봉이의 구타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병아리는 배가 고프지만 어쩔 수 없이 제리 옆에서 잠을 자기로 한 것 같다. 나중에 제리와 봉이가 잠들고 난 뒤 병아리는 다시 사료통 앞으로 왔다. 닭들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병아리를 원래 있던 닭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오히려 이곳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즉 보호자가 없는 병아리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다. 그냥 이곳에서 계부와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눈칫밥 얻어먹는 게 훨씬 낫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닭들은 따뜻한 햇살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가 부른 오리들도 아침부터 낮잠을 잔다. 제리와 병아리도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로 옆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 내가 닭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리와 봉이가 병아리를 잘 돌본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 사회도 그리고 동물 사회도 빛이 존재하면 어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늦잠을 자서 출근이 늦은 앵두가 뛰어온다. 아무리 열정페이로 일하는 사회초년생이지만 앵두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어찌 보면 내가 방송국 서장이자 기획서 대표이고 앵두는 일개조 연출에 엑스트라 전담 배우일 뿐인데 말이다. 나는 갑 중에 갑이고 앵두는 을 중에 을인 셈이다. 하지만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앵두가 옆에 있을 때가 훨씬 좋다. 뭔가
실이 가는데 바늘이 따라다니는 기분이랄까. 지난 2년 동안 앵두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 깊숙이 자리 잡아버렸다. 아주 우연히 오리들이 피칸 열매를 먹는다는 걸 알았다. 녀석들은 껍질 안에 있는 알갱이도 아니고 껍질째 삼키고 있는 것이다. 닭이나 거위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오리들만 하고 있다. 닭과 오리 둘 다 잡식성이지만 먹는 것만큼은 오리를 따라올 동물이 없지 않을까. 농장에 피칸 나무가 많으니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지만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제리와 봉이는 오늘도 놀부를 피해 이곳에 몸을 숨겼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렸던 제리는 이제 전성기 때의 몸으로 거의 회복된 것 같다. 하지만 제리가 사고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다른 암탉들과는 교미를 하지 않고 오로지 봉이하고만 교미한다는 것이다.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수탉들과 달리 제리에겐 봉이밖에 없다. 그리고 닭들이 사회적 동물이긴 하나 먹이 활동만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은 항상 붙어 다닌다. 제리는 가장 사랑했던 꿈의 빈자리를 봉이를 통해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봉이는 놀부의 괴롭힘을 제리가 막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 둘은 이제 뗄 수 없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캔디와 다니가 알을 품고 있는 닭장으로 왔다. 오늘은 12월 6일 부하의 정일의 하루 전날이다. 둥지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못해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몇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2마리의 암탉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겐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 나는 지난 3년간 포이알과 오리알 그리고 달걀까지 수백 개의 알을 부화해봤지만 늘 마지막 날이 되면 의문을 품는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아기들이 부화해서 나올까? 아니면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동안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알의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알이 부화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늘 부하의 정일에 하루 전날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제발 이 또한 나의 기우이길 바라본다.